지금 울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픈 애니메이션을 선정해봤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나 우정의 테마를 가진 작품도 있고 코미디 속에 눈물 요소가 담긴 작품, 그리고 명작이라 손꼽히는 그런 작품까지 눈물샘 터지는 애니메이션 10작품을 통해 시원하게 눈물 흘리며 마음을 재정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한 구석에입니다. 스즈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그림을 잘 그리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 구레로 시집을 가게 되죠. 그때 스즈의 나이는 18살. 지금으로 치면 한창 공부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지만 그녀는 주부가 되어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스즈는 히로시마 원폭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히로시마 원폭 등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일본의 소시민적 삶을 그려냈다는 이 세상의 한 구석에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동참해 가해자가 되는지를 보여주었고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또한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쟁이 한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며 전쟁의 비참함을 담고 있는데요. 작가 또한 그 격에 맞게 그려졌다는 점에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의 형태입니다. 따분한 게 질색인 이시다 앞에 어느 날 니시미야가 등장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니시미야는 이시다의 짓궂은 장난에도 늘 생긋생긋 웃기만 하는데요. 그런 그녀를 보며 이시다는 더욱 짜증나 합니다. 결국 그의 괴롭힘에 니시미야는 전학을 가게 되고 이시다는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 없음을 느낀 이시다는 니시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전해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따분한 게 질색이던 이시다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하죠. 인간의 감정을 말이 아니라 표정과 행동, 카메라 구도, 사물과 상징으로 표현하는 영화적 기법이 적용되어 깔끔하게 정리된 작품으로 대화의 형태와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형태를 의미하는 X자가 떨어지고 다시 붙는 특유의 연출이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4월은 너의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천재 피아니스트 코세이는 우연한 기회로 바이올리스트 카오리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트라우마와 같았던 피아노 앞에 카오리를 통해 계속해서 앉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되는 과정을 그림과 동시에 또래 아이들이 느낄 만한 감정과 성장, 그리고 아픔을 아주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특히나 자신의 연주에 반주자로 함께 해달라며 부탁하는 카오리의 모습이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알지 못한 채 코세이와 함께 성장해왔던 츠바키의 모습이 진실성 있게 느껴졌는데요. 곳곳에 산입된 훌륭한 OST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하여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일주일간 친구입니다. 고이의 하세 유우키는 보통 사람들과 관련되려 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 있는 반친구 후지미야 카오리와 친구가 되려는 생각에 그녀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주일이면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다며 거절하는데요. 소년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소녀와 그 생각을 하나하나 이어나가려 하는 소년의 절박함과 한결같음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노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절친이던 6명의 소꿉친구들은 5년 전 어느 사건을 계기로 결국 서로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리더격이던 진타는 등교 거부를 하며 히키코모리와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그에게 메이코가 나타나 들어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며 부탁을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각자의 다른 생활을 보내던 소꿉친구 6명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이죠. 작중 후반부에 억지로 쥐어 짜내는 듯한 울음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요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면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또한 OST로 산입된 노래가 차분하면서도 매력있게 다가와 만족스러웠습니다. 여섯 번째는 클라나드입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불량소년 토모야는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몸이 약해 1년을 유급한 나기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없어진 연극부를 만들게 되면서 나기사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그녀의 독백을 듣던 토모야는
결국 그녀에게 고백을 하게 되죠. 축제 후 다시 몸이 안 좋아진 나기사. 그렇게 1년을 더 쉬게 되고 졸업한 토모야와 나기사는 함께하게 되는데요. 과연 행복할 것 같았던 둘의 일상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7번째는 최종병기 그녀입니다. 같은 학교 남학생 슈지를 좋아한 치세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둘은 사귀게 됩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치세는 슈지와 서로 교환 일기를 주고받기로 하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슈지 역시 연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싸우기도 하고 정도 들면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근과 함께 폭발음이 들려오고 무너져가는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평화롭던 세상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낯익은 모습의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치세였죠. 그녀는 흉측한 살인기계가 되어 슬픈 모습으로 자신이 최종병기가 되었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작품을 차마 다 보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이 작품 또한 엄청난 후유증을 만들어내는데요. 보시기 전에 꼭 각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번째는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고 그 결말이 잘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작품일 수 있는데요. 요약한다면 가난한 주인공 네로와 그의 충견 파트라슈의 이야기로 2살 때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고아가 된 네로는 우유파리가 되어 생활을 연명하게 되죠. 그런 네로가 동네 대성당에서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성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지만 가난과 편견에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동화와 같은 그림체를 통해 네로와 파트라슈가 나눈 우정을 차분하게 그려내지만 그 결과는 동화와 같은 결말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슬픔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9번째는 초속 5cm입니다. 총 3부로 나눠져 타카키의 첫사랑, 타카키를 짝사랑하던 소녀 카나에의 이야기, 그리고 성인이 된 타카키와 아카리의 이야기로 구성된 초속 5cm는 아름다운 영상미로도 유명한데요. 결론적으로 둘의 사랑은 이뤄지지 않으며 굉장히 현실적인 결말을 그려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정리까지 총 3부로 나뉘어져 그려지는 모습에서 인물의 감정선, 아름다운 풍경, 감성, 그리고 분위기까지 신카이 마코토 감독만의 섬세한 연출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첫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시나요? 10번째는 늑대아이입니다. 평범한 여대생이던 희나는 우연히 만나게 된 그에게 반하게 되고 곧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늑대 인간이었죠. 그렇게 늑대 인간과 동거하며 2 아이를 낳게 된 희나. 하지만 남편은 둘째인 아메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냥에 나섰다 익사사고로 죽고 맙니다. 이후 남편을 잃은 희나는 홀로 2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지만 늑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은 남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나둘 내보이며 희나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내려간 희나 가족. 어느덧 14년이 흘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영화 평론가들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찬사를 들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웃다가 울다가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